같은 싸움질 할 때는 화장터하고 싸움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불이지만 그렇죠. 제가 살던 고향은 화장터입니다. 네. 부평 구에 있을 때는 거의 자전거로 바꿔 그거는 또 이제 또 맑아지고. 또 악기 잘 다루는 분은 또 맑아지고. 안녕하세요. 2014 우리 동네 정체통 우체통 MC 장용입니다. 개그맨 한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진입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예, 2014년도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예, 아무쪼록 뭐 이렇게 꼭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그 맨 처음에 1월에 그럼요. 그 해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많이 세운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저 한승훈 씨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다 밝혔습니까? 그냥 무한도전 나가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아, 근데 한 달 안 남았잖아요. 네. 나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 그럼요. 아유, 한 달이면 뭐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까? 한 달이면 4번은 나갈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요. 어차피 나도 안 나가는데 뭐. 우리 박민희 씨는 올해 어떻게 보냈어요? 잘 보냈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잘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한 건 다 되시고. 네, 뭐 음. 우체통의 MC가 되어 있는 걸 보니 바람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성과 이루셨네. 네. 저도 뭐 다른 거 웬만한 건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금연 계획은 올해 또 망쳤습니다. 아이고.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올해 계획들 세우셔서 장혁씨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은 그냥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뭔데요? 네.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또한 살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유, 얄면 죽겠습니다. 예. 올해 또 이웃의 또 기쁨, 또 슬픔, 괴로움까지 다 섭렵하고 계시는 오늘 부평구 소속의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의정 토크 우체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을 만나보러 가시죠. 네, 오늘도 함께 하실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은호 의원님, 지역구는 부평 1동, 4동, 5동, 북의 1, 2동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전공,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3호 6대 의원으로 지역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신 후에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위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신은호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나눠주시죠. TV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이 저를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시민만을 섬기겠다는 표지표를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또 오셨죠? 다음은 우리 유재홍 의원님, 지역구는 부평 2, 3동, 삼곡 3동, 일신동, 십정 1, 2동, 인천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보낸 인천 토박이이시고요. 새누리당 부평갑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부평의 낮은 곳부터 살피고 계신 우리 유재홍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소개해드릴 때 네. 부평 6동이 좀 빠져서 6동이 시원하게 생각하실 것 그런 거 같습니다. 스스로 챙기세요. 네, 제가 스스로 왜냐면 우리 한승훈 씨가 부평에 안 살아가지고. 네. 이거 이해하시죠. 저번 예. 6.4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주셔서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네. 지금 300만 2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평 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다음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손철훈 의원님, 지역구는 청천 2동, 갈산 1동, 갈산 2동이시고요. 부평구의회 제5대 6대 의원을 역임하시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부평을 사무국장까지 맡고 계신 우리 부평구 문화지킴이 손철훈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손철훈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당선을 시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항상 보고 듣고 느끼면서 주민 여러분의 세상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절대적인 지지는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럼 그, 지역구. 한 4% 이상 받았으니까 저도 오, 진짜로? 이야. 오늘 선거도 다시다셨군요. 예. 제가 부족한데 예. 주민 여러분께서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당선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지도가 높을수록 책임감은 더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앞으로 하여튼 뭐 세 분 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인천 시민을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신은호 위원님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이곳은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 곳에 집약되어 인기 만점인 곳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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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회장님 나오셨네. 우리 위원님 오셨네. 오늘도 이곳에 신은호 의원이 나타났다. 기도골에서 지역 상인들의 어저께 풍물 축제 시에 또 바자회 지역 어려운 상인들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도 음식과도 마쳤는데 잘 마치셨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지역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사 잘 되십니까? 네. 하여튼 지금 이제 경기가 다 어려워서 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가지셔서 이쪽에 이렇게 또 새로 오픈하셔가지고 좋은 장소에 해서 젊은이 거리로 접목시켜 목에 있어서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인천이 발전할 수 있고 인천 경제의 초석이 튼튼해진다고 여기는 신은호 의원. 오늘도 그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기가 끝이 없다.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이거 나 먹으라고 좁으잖아요. 아니 그만 줘. 조금만 줘. 안녕하세요. 대추 하나 드릴게 내가. 어머니한테 받았어. 상인을 만날 때마다 그의 손과 입이 쉴 새가 없을 정도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왔는지 한 번에 알 수가 있다.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며 따뜻한 미소와 경쾌한 인사로 이곳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다. 신은호 의원님은요, 의원님이기 이전에요, 삼촌 같고 저희 작은아버지 같고 항상 구정활동이나 시정활동 하실 때 진심이 와닿게 일을 해주시는 진짜 뭐랄까 깊이 있는 분이랄까요? 너무 섬세하시고 열심히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 분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늘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네, 신은호님은 확실히 부평에서는 잡혀가 보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 온 지가 만 35년 됐는데요. 네. 지역 토박이나 다름없이 네. 저기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제 아까 일행에서 봤듯이 저는 학술적 이론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체험과 경험에 의해서 얻은 그런 경험과, 네, 실생활을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을 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었다. 지금 다녀오신 곳이 부평시장이죠? 부평 전통시장으로 네. 등록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하고요. 네, 네. 부평 전통시장입니다. 네, 보니까 지역구를 자주 이제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통시장은 제가 부평구의 의정 활동하면서도 네.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중소상인들이 바로 중소상인들이 지역 경제의 어떤 모태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또 이제 지금 우리 인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사실 상권 이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의회 의정 활동하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형 할인마트가 난립해서 지역 상권을 몰빵해 갈 때 네. 지역
의무 휴일제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번 소상공인들의 날로 이렇게 지정해서 쉬는 그런 기간을 지정하기도 하는 그런 중점 역할을 했던 그런 기획도 나고,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이라 하면 우리 풍습과 그 다음에 이 정이 넘쳐나는 네, 그렇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의 장소다. 또 그럼으로써 그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피드백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즉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결국 부평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장 가신 거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이 아니고 자주 뵙는 분들이에요, 우리 상인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는 지역에서는 거의 자전거 투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보 투어를 하는데요. 네. 전통시장은 거의 적게 나가도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접촉하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이 지역 특색과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또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정말 지역 상인들이 어떤 우리 지역을 보면 이제 지하상가도 전국의 최다인 1,500개 이상의 지하상가 잘 형성돼 있어서 중소상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관광벨트로서의 그런 호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뭐니 해도 장사가 잘 되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제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전통시장에서 특색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지금 이제 안행부에서 당첨이 돼서 조만간 이제 지역 그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그 옆에 이제 보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타운이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중소상인 연합회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전통시장에 등록을 하려면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래 전통시장 등록된 상인연합회와의 미팅을 통해서 지금 주선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과 연결해서 산업통상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 문명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는 서포트하는 역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제시하고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상인 여러분들을 대신하셔가지고 왜 케이블 지역 방송 보면은 광고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넓은 주차장, 안락한 시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카메라 보시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광고 홍보를 한번 해줄 수 있으신지. 우선 우리 부평 소상공인들의 상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역에 내리시면 지하도 상가를 이용해서 1,500개의 쇼핑몰을 다 구경할 수 있고 어느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가 풍족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 부평 전통시장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접목해서 우리 젊은이 거리, 노대오 거리가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전국에서 두세 번째 가는 그런 젊은이 거리도 같이 접목돼 있어서 젊은이들이 같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함께 활용해 주시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바로 지역 경제의 모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께 꼭 지역 상권을 이용해 주시고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고 지하상가를 이용해 주시고 문화의 거리 상점가를 이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 할인마트보다는 지역 상권이 잘 돼야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베풀어지는 그런 순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은호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부평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구경 오래 하셨어요. 이제 구정 활동하고 시의원 되셔서 또 시정 활동하고 어떻습니까, 이 날씨가? 우선은 이제 우리 부평 구민의 인구가 56만이고 지역으로 보면 약 3% 정도 되는데 면적이요. 인천시 전체에 인구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밀집해 있는 아주 과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 밀집 원도심을 이렇게 지금 이제 전락해서 상당히 상권도 이제 쇠락하고 또
그 문화나 교통, 사회 전체 교육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이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정책적인 그런 것을 접목을 잘 시키면 우리 부평이 정말 미래 지향적인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저는 이제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부평에 한 15년 살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군부대는 언제 있을 겁니까? 지금 이제 계획대로 2016년도에 2년 네. 학기로 이제 그 협약이 돼 있고요. 네네. 뭐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96년도부터 부평 미군부대 네. 봉헌화 추진 시민협의회에서 활동을 네.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 인천시의 그 시민협의회에서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게 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예. 저도 얼마 전에 지나보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그 당초 이제 2011년도 이전되기로 그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그 평택 미군 기지가 그 중국이 계속 딜레이되고 미뤄지면서 사실은 연착 된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 이전하는 것은 이제 이미 인천광역시와 국방부하고 협약이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년에는 이제 우리 저 인천 시민, 부평 구민 품으로 정말. 뭐 그렇다고 예. 하지. 이제 그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20년 그렇게 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넘겨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정말 쾌적한 도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는 이제 자전거는 사실 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평 시내나 그 이만한 거리는 자전거 활보를 하고 제가 또 자전거 탄 지가 14년 됐기 때문에 자전거 이제 저 세대째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출퇴근도 자전거 하시나요? 그 출퇴근은 사실은 이제 그 부평 구에 있을 때는 뭐 거의 뭐 자전거로 갔고요. 그거는 뭐 네. 근데 인천시는 거리가 좀 멀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네네. 어쨌든 우리 자전거 매니아시고 또 오랜 부평 구정 활동을 통한 경험과 또 이제 시의원의 모습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신은호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유재용 의원님이 또 어딜 다녀오셨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인천의 뜨거운 감자인 백운역 복개공사. 오늘도 공사가 한창이다. 백운역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 지킴이 유재홍 의원이 나섰다. 이게 아예 설계될 때 통학로가 고려돼서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공원의 목적으로만 돼 있지. 그럼 애들은 학교를 어디로 다녀? 백운역 현장 사무소에서 갖는 공사 현장 안전 문제와 학생들 통학로 확보 문제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 백운역 복개공사는 생태 통로를 이어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큰 공사이기도 하다. 크기 1.5m 이상 올라오면 이제 보정화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이상의 안전율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경제적인 설계로 된 건 맞는 거죠. 복개공사 후 공원도 조성된다고 하니 주민들의 기대도 많이 받는 곳이라 더욱 신경 쓰이는 곳이다.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안전에 항상 만족을 해주시다. 이게 유재홍 의원님을 비롯한 인천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니 그 후 조성될 또 다른 백운역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원이 조성되면서 설계 단계부터 조도라든가 CCTV 문제라든가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통학로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명부 부분을 새로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CCTV를 양쪽에 2개소 필요에 따라서 또 3개소까지 설치하는 걸로 말씀을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로가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가 돼서 공원의 활용도도 있지만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다고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다 전반적으로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유재용 의원님은 완전 부평 토박이신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초등학교부터 쭉 어디 나오셨습니까? 동암초등학교 나왔고요. 네. 또 물어보세요, 중학교. 중학교. 9월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운봉공고 나왔고, 운봉공학고, 네. 대학은? 대학은 인하대학교 야, 진짜 토백이시네요. 근데 이제 동암초등학교는 지금 지역구 초등학교 아닙니까? 십정동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야, 그럼 뭐 정말 이제 다니시다 보면 뭐 어렸을 때 친구서부터 선배, 옆집 아저씨까지 뭐 다 뵙게 되네요. 그렇죠. 뭐, 예. 코찔찌리 때부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럼 이제 다른 위원님들보다 조금 유리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재홍아,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오셨습니까? 동네에서? 아, 동네, 제 결혼도 제가 동네 결혼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십정도. 교회 동생? 아니요. 아닙니다. 예. 중매 서가지고. 예. 동네 결혼인데 중매했어요? 옛날에 국민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골목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뭔가 중매가 됐는데, 네. 또 썩 마음에 드셨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저희 지역 십정동에 뭐 가족을 따지면 한 10가족 정도 살고, 네. 처갓집까지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선거 뛸 때 뭐 이럴 때 아마 힘을 좀 받았죠. 그 준비된 의견입니다. 아주 쥐도 면밀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혹시 초등학교 때 꿈이 의원이었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 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일찍 그렇게 마음을 예. 먹었네요. 왜 특별히 그 고등학교 때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노동자였고, 네.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아픔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이렇게 순탄치 못했던 가정들,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권리들과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과연 무엇을 하면 이 난국을 헤치고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는 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뭐 권력이라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죠. 그렇게 가졌던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꿈을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가는 단계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꿈이었어요. 근데 시연 딱 돼보니까 예.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했지만 뭐 청소년 시절부터 막연했지만 이제 시의원이 되셨습니다. 제일 먼저 딱 당선되고 드는 첫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저는 낙선하고서 지역 주민으로서 과연 무엇을 해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어요. 십정동 하면은 그 예전에 나원자촌이 있고 저희 지역에 이제 화장터가 있고 좀 낙후한 동네였었죠. 또 신촌이라는 곳이 또 대표적으로 낙후했고 저희가 뭐 가끔 싸움질 할 때는 뭐 화장터 가서 싸움질 하고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지만 그렇죠. 제가 살던 고향은 화장터입니다. 네. 그런 아픔이 있는 동네고 또 그런 아픔을 어떻게 하면 케어를 좀 해줄까 지역이 그냥 어머니들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왜 발전이 안 되냐, 뭐 개발이 안 되냐. 그렇죠. 네,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했지만 저희가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건 그 화장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50만 8천 평에 화장터가 들어와 있어서 예전에는 시설이 좀 낙후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59 정도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일일 평균. 근데 그때 화장을 하고 나면 검은 게 흰 연기가 이렇게 좀 피어오르고 뭐 바람 불면 연기가 이렇게 좀 오고 민가로 오고 또 재도 좀 이렇게 날려서 밥 먹을 때 밥상 위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와,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런 것들 그런 이제 현무 시설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원이 되면 낙선하고 나서 그거를 좀 케어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와서는 그 화장터 주민발전기금 조례를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터 조례법이 지난달에 통과가 됐고 앞으로 내년 추경 예산 때부터 아마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집행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주민들 복지사업 내지는 주민소득사업 이런 곳에 우리가 잘만 쓰이면 또 부평이 저희가 58만이었다가 56만으로 인구가 줄었어요. 그런 건 삶의 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축제나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인구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케어하는 데에 그런 비용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가면서 일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십정도 사실 이제 화장터도 있고, 또 이제 그 소, 돼지, 이제 도축장지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웰빙이라는 게 있지만, 웰다잉도 있습니다. 예. 잘 죽기, 아름다운 죽음. 그래서 이거 죽는 것에 대한 문화로 오히려 콘텐츠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터, 보통 이제 지역마다 그 장례 문화가 다 달라요. 세계 나라마다 다 지역 문화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장례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예전으로 따지면 뭐 양반이 죽었을 때 내지는 뭐 모슴이 죽었을 그렇죠. 때 이제 임금이 죽었을 때 뭐 이런 행여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깨비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이제 화장터에서 음악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이게 문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사실 시설은 문화로 받아야 됩니다.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장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수산한 음악회 뭐 이런 것도 좀 기획을 그렇죠. 그 저도 그래서 그 혐오 시설을 꼭 혐오로만 볼 게 아니고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의 문화고 우리 삶의 일부거든요. 멀리는 뭐 그쪽 장례식장을 통해서 박물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 장례식장도 그 안에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 되게 할 일이 많아요. 그동안 인천시 그게 시설이 77년도에 원래는 도화동으로 가려다가 신촌에 있던 게 도화동으로 가려다가 주민들 반발을 해서 부평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37년 동안 그런 대책 없이 사용을 하고 또 인천에 살면서 부평구에서 화장을 하고 가는데 우리 부평 국민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있으니까 당연히 뭐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부평 주민들의 아픔, 그동안의 고통, 그다음에 그 희로애락들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시위에 가서 이제 회기 중에 이제 초선 의원이라고 목소리가 크게 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의욕도 있고 열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나 가면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제일 크고 제일 씩씩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용 의원님? 초등학교 때 제가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벌수다가. 누구나 쌉니다. 2학년 때인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뭘 잘못해서 뒤에서 의자를 들고 이제 벌을 쓰는데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키가 없고 좀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세게 보이잖아요. 입도 좀 나와 있고. 거칠어 보이죠. 실제로는 좀 소심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직 배울 점이 더 많고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도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고요. 사무실로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여기 35명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자료 요청도 제일 많이 했고 또 지금 송도 자유구역청에 저기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산 낭비한 것도 있고 뭐 특혜성 시비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잘 짚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처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일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좀 그게 빠르다고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 늦어도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늦어도 똑바로 해놓고 이왕 시민들 세금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 단단하게 완고하게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100년 뒤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송도 보면 참 모래 위에다 성을 짓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 문제만큼은 제가 반드시 짚어내고 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시민들이 좀 믿죠. 이런 것 같아요. 송도 제가 가보면 갔다만 오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 지역에 쏟아붓는 게 몇 조를 갖다 쏟아붓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부평에 정말 한 2천억만 갖다 쏟아내도 이 도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는데 공감합니다 진짜. 갔다만 오면 땅을 치고 제가 옵니다. 그죠?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진짜 공감합니다. 유재용 의원님, 정말 그 열정과 또 열의와 또 지역민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보는 남다른 시각으로 우리 십정동 일대 또 소속구를 누구보다도 아주 튼실하게 발전시키라 많은 시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손철원 의원님은 또 어딜 다녀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조용한 집무실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의원님. 바로 부평을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고 파고드는 집념의 의원, 손철훈 의원이다. 세출이 그 결과를, 집행의 결과를 숫자로 표시한 그 결산서를 보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재정 운영의 성과는 있었는지, 또 유법 부당한 지출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평소에는 한없이 인자하고 차분하시지만 지역에 관한 일이라면, 인천에 관한 일이라면 손철훈 의원님의 특유의 섬세함이 발휘된다. 이효력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결손한 처분한 내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불이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 처분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 수nom하게 대한 어떤 뭐 징수 대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본의원 판단되는데, 또 5년 동안 그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진짜 그 잘못이에요. 그의 조용함 속에서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문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차분한 듯 집요한 손철훈 의원의 모습에서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했는지, 그가 얼마나 발로 뛰며 고민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다. 네, 그 손철원 의원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그 열정, 앞으로도 주민에게 많은 열정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차분하게 이렇게 섬세한 지적을 하시네요.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렇게 그게 차분한 편은 아닌데요.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예산 쪽에 전문가신가 봐요. 이제 물론 지금 소속은 건설교통위원회이긴 하지만.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제 네. 건설교통위원회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위원회별로 한두 분씩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된 이제 1년이죠, 임기가. 예산결산 이제 특별위원회 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에 밝으시군요. 숫자에 그렇게 썩 밝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부분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시는 거. 예. 아까 보니까 건설교통부위원회에서 회의가 한참이시던데 건설교통부위원회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건설교통위원회가요? 예. 위원회 명칭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우리 인천 이제 시의 어떤 건설, 교통,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해양, 항만, 이런 전반적인 이제 분야에 관련된 이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일이 많네요. 주민생활에 이제 가장 직결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직결되고 사회 기반 시설도 또 거기 많이 그렇죠. 반영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인천시 예산이 10조인데 기금 포함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제 한 7조 1,900원인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가. 할 일이 많고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또 이력사항을 보니 부평구 축제위원회에서도 힘을 많이 보태셨던데. 그랬어요? 부평 그 풍물축제가 지금 몇 년째죠, 올해? 18년째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제 명실공히 지역 축제로 완전 자리매김을 했네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죠. 그럼 확실합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축제고, 이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세계 속의 이제 축제로 지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은 부평 축제를 또 관여도 하셨잖아요, 구의원 시절. 네, 그렇죠. 이제 모든 이제 정책이 비판이 없으면 또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2006년도에
구에 입성을 해서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그때는 또 뭐 문화적인 부분을 잘 몰랐을 때이기도 하지만은 좀 비판을 좀 했어요. 비판을 좀 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설명을 듣고 또 입장도 알게 됐고 문화에 대해서 또 이해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축제 풍물축제 매니아가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풍물축제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니까는요. 바라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풍물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주제로 하다 보니까 소재가 좀 이렇게 한정적인 조금 단순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루하지 않고 그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인 것 같고 또 풍물이 이제 지향하는 우리 이제 인천에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다 알 정도가 됐고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지향하는 대로 큰 목표 세계 속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좀 이제 색다른 면모를 보이려면 우리 부평구 소속의 시연 여러분들이 사물놀이를 직접 배워서 공연 한번 하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하지 않는다고. 우리 부평님은 악기와 활동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예능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누가 뭐 노래방 가자 그래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만 보면은 제 영혼이 맑아져요. 그분들 존경스럽고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제가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도 우리 이제 부평구 풍물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아니 나는 못하지만 그 예술행위를 보면 난 영혼이 맑아진다. 이거 굉장한 거. 그 영혼이 맑아지는지 뭐 혼탁해지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웃으신 거예요. 사실 예술행위가 하는 사람의 목도 있지만 봐주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근데 봐주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면 그 예술은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영혼이 맑아지셨습니까? 모든 그 예술행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소설은 말이 예술이시라고. 이상합니다. 아니 뭐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은 또 이제 영혼이 맑아지고 또 악기 잘 다루는 분은 또 맑아지고 기타 잘 치시는 분은 또 그렇고 춤 잘 추는 사람 업도 맑아지고 그렇죠. 미술 작품 업도 맑아지고 그렇죠. 참 무아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18년 정도 된 부평 풍물축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활성화가 되고 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또 뭐 돈이 다는 예산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천시 재정문제위원회 가지고 부평구 이제 풍물축제가 항상 5억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꾸 이제 예산금과 줄어오다 보니까 축제 관계자들도 이제 위축이 좀 되고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대한민국의 축제고 또 뭐 인천 축제 대표적인 축제는 더할 나위도 없고 또 세계 속의 축제를 지향을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인천무형문화재도 지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축제에서는 좀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좀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풍물축제를 좀 글로벌하게 좀 아시아권이라도 다른 나라의 풍물들 좀 초대해서 그거 하고 하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그 개막식 때 우리 그 부평구 풍물단이 22기도 풍물단이 다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 다 보여줬잖아요. 사실 뭐 아시아인들도 이제 이게 인천의 어떤 풍물 뭐 북도 치고 뭐 이것도 돌리고 이거 돌리는 거 뭐라 그러죠? 상고 돌리기. 돌리고 확실히 할 줄 아시는 분.
그거 봤잖아요. 예. 네. 얼마나 잘하고. 아, 좋았어요. 좋았죠. 네, 좋았어요. 예. 예, 아주 저도 찡했습니다. 예. 인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찡했어요. 예, 우리 아시안 45개 아시안구가 보는 그 화면에 우리 부평 풍물팀이. 아, 그래. 그럼 우리 부평 국민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자랑스러워.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새 의원님과 우리 부평구의 신우영 의원님, 또 유재영 의원님, 또 선철원 의원님 함께 우리 의정 토크하고 있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또는 인천 광역시를 위해서 시의원으로서의 각오를 좀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네. 갈 길도 좀 굉장히 멀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 인천시 이제 부채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 지금 굉장히 현안 문제잖아요. 네, 산적해 있죠, 사실.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문 이게 보니까, 네. 기존의 방식으로는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기존의 방식이 이제 뭐냐면은, 땅 팔고, 네. 그 다음에 사업 축소하고, 네. 일부 중단하고, 네.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한계가 안 되겠다. 있다.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그 방법 이외에 좀 다른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 규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같은 부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우리 인천은 이제 해양도시인데, 네. 예? 목포라는 그런데 해양대학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인천에는 없지 않습니까? 목포하고 부산에 해양대학이 그래, 있죠. 있잖아요. 인천이 지금 해양대학이 없네요. 없어요. 해경만 있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법을 갖다가 좀 지역에 계신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또 유정보 시장님이라든가 또 중앙정부도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도 받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또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부채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철원 의원님이고요. 우리 이기영 의원님 앞으로 이제 가고 정말 아까 열정도 대단하셨고 예, 기대가 큽니다. 먼저 저희 인천이 오명이 있죠. 부채 도시다. 네. 부채 도시에서 부자 도시를 만드는데 또한 유정보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또 주교하는 시의원님들 필두로 해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다. 네. 부채만큼은 꼭 줄여가겠다. 각오를 좀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회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부평을 보면 부평에 담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공업도시였다가 이제 주거도시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렇죠.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현안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문화하고 예술은 그 어머님의 젖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문화예술 쪽을 부평에 심어서 그게 주민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존경하는 손철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양대학도 뭐 필요하겠지만 저희 인천에 없는 게 예술대학이 없어요. 네. 그게 미군 부대 위치라든가 부평에 좀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또 그걸로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좀 웃을 수 있고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겠다는 말로 인사를 가름하고요.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014년도 이제 뭐 한 달 남았는데 그 15년도에는 그 전에 아시안 게임도 끝났고 이제 그 전에 했던 어떤 사업들을 다 종료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주민들과 인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15년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은호 의원님, 네, 뭐 이제 오랜 연륜과 관록으로 진득한, 예, 또 차분하고 안정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안 사항이 인천 재정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시정에 대한 예산 편성부가 집행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인천시의회와 함께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남경필 지사께서 어제 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난달에 발표를 했죠. 예, 예산 편성에 관련 내용, 예산의 집행에 관한 내용을 의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 공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열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지역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어머니가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고요. 그래서 부평은 어느 지역보다 과밀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인데 원도심으로 전략해서 상권이나 지역경제가 쇠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송도 신도시나 청라 신도시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들이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일정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늘 해왔던 그런 봉사활동도 늘 함께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집안에서도 말이에요. 20년, 30년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는 며느리는 고생을 30년 동안 하고 어쩌다 명절 때 용돈 갖고 온 며느리는 더 대우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예, 인천이 부채도시랑 오명을 갖고 있는데 이 부채는 한점 해결돼야 돼요. 이 부채질도 오래 하면 춥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채는 빨리 정리가 돼요. 자, 오늘 우리 부평구의 우리 신은호 의원님, 그리고 유지영 의원님, 또 우리 손철웅 의원 함께한 의정 토크 오늘 여기서 답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